이거 못하면 전업하지 마세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계좌 관리예요. 계좌 관리를 할 때 연습 매매를 통해서 계좌 관리하는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법을 사용해도 계좌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연습 매매를 하면서 계좌 관리도 하고 안 좋은 습관도 고치면서 투자금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연습 매매 후에 실전 매매를 할 때 뭐 투자금을 늘리더라도 항상 계좌에서 출금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투자금이 얼마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30만 원으로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금하는 방법을 쓰진 않을 거고요. 300만 원이 됐거나 500만 원이 됐을 때는 투자금 그 이상을 늘리지 않고, 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일 때 수익이 났으면 투자금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부 다 출금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금이, 그러니까 수익금을 투자금으로 합쳐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어, 제가 아직 그 위의 금액을 적응하지 못했는데 그 큰 금액을 다시 운영한다면 다시 깡통을 찰 수도 있고 또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금 중에 수익 난 거는 출금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월별 정산을 하고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다시 500만 원 계좌를 세팅해서 또 연습 매매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쪽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은 제가 그 많은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30만 원을 가지고 제 그릇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실전 매매를 했던 거를 통해서 계좌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좌 관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듯이 그렇게 자기만의 계좌 관리 방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제가 계좌를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그리고 왜 실패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사용 안 하는 계좌는 이제 다른 계좌로 넘기고요. 앞으로는 이 계좌를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저는 2015년 6월부터 이 계좌를 사용했고요. 그 이전에는 2015년 3월까지는 제가 직장을 다녔고 한 5년 정도 다녔는데, 그때 연봉이 3천만 원이 안 됐고 실수령액이 175만 원 정도였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생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혼자였으면 뭐 175만 원으로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저는 가족이 있었고 아이가 두 명이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뭐 누구한테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생활하기 되게 어려웠던 월급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창업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서 창업을 하면서 회사를 퇴사했는데, 창업을 한다고 해서 뭐 제가 175만 원 벌던 게 1000만 원씩 벌고 그런 건 아니었고, 같은 금액을 수입으로 잡혔었는데, 그때 그 175만 원을 벌면서 회사에서 벌 때는 회사 눈치 보느라고 출퇴근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제가 175만 원 버는 사장이었을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일하면 175만 원이 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보다는 제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생겼죠.
근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주식이라는 거를 해 보기로 결심을 먹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제 의견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전업을 한 적이 있으니까 전업할 때 봤던 책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책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책이 음 차트 매매랑 수급 매매였어요. 근데 차트 매매는 설명은 잘 돼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수급 매매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근데 친구의 추천으로는 차트 매매보다는 수급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너한테 득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서, 차트 매매는 그냥 한번 훑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수급 매매를 했는데, 수급 매매는 사실 그 책에 안내되어 있는 걸로는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급 매매, 그 책에 있는 것 중에 수급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실전 매매를 요즘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실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돈을 제가 뭐 잘 벌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넣어서 했었지만 뭐 딱히 제대로 된 매매는 아니었고, 이렇게 입금을 해서 매매를 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빠질 게 두려우니까 안전한 종목, 그러니까 대형 종목들에 들어가서 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알겠는데 왜 안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당시는 대형주가 그렇게 잘 가고 못 가고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 그냥 수급이 들어오는데 내가 아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 매매도 많이 안 하고 또 매수 매도도 없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한 종목 사가지고 그냥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지켜보니까 그 종목이 뭐 장기적으로는 좋은 매매였던 것 같은데, 저는 제 목표는 단타니까 이때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급 매매는 아니었던 거죠. 그냥 안전한 종목에 들어갔던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생활비가 없어서 전부 다 출금을 하고 그냥 출금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냥 뭐 딱히 뭐 매매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 수급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때 이제 장중 매매를 오픈해 가지고 강사분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때 매도를 해야 된다 정도를 알게끔 됐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때 매매했던 거는 수급 매매라고 하기도 되게 말할 수 없는 거였죠. 그냥 제가 그냥 막 해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연습 매매를 했는데, 연습 매매하면서 그때 강사분은 수익이 났는데 기록상에서는 수입이지만 강의를 저 혼자, 그러니까 1대1로 듣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같이 매매하시던 이제 수강생들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저보다 눈치도 빠르고 하니까 싹 다 매매하고 하락했을 때 저는 손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락할 게 아닌데 그분들이 파니까 저는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뭐 금액은 손실을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매매 방법을 통해서, 수급 매매 방법을 통해서 8월 달부터는 수익이 났어요. 저 혼자 스스로 해보면서 났지만 이때 자만을 한 거죠. 아, 이제 수익이 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수익금을 담보로 또 이제 여기서 손실을 입었죠. 여기도 손실을 입고 여기도 손실을 입고
근데 제가 그때 창업했던 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 매매만 하면서 여기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또 생활비도 줘야 되는데 생활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습 매매 하다가 전부 다 이제 손해를 보고 60만 원 정도, 요 정도를 출금을 한 거예요. 출금을 해서 생활비로 다 사용을 하고, 7월 달이 제 마지노선이었는데 버틸 수 있는, 그때 전부 다 그 다음 달 생활비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때부터 노가다를 시작했어요. 노가다를 시작해서 어, 이때까지는 뭐 더 이상 매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수급 매매를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2019년 6월까지는 뭐 매매를 못했죠. 그러다가 여름에 다시 한번 15만 원 가지고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15만 원이 누가 보면 큰 금액은 누가 봐도 아니겠죠. 제 일당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 일당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하루 20일 일한다고 했을 때 19일 정도 일했다고 생각하고 15만 원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뭐 제가 생활비로 빼놨던 돈 중에 또 다른 종목을 사고 싶으면 또 입금을 해서 했다가 출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5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목표로 했던 거는 5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100만 원 근처까지는 잘 갔어요. 잘 가다가 에스테파마라는 종목이 임상 3상에 실패했다는 게 뜨면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도돌이표가 된 거죠. 도돌이표가 되면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한가가 풀리는 날 손절은 다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그 나머지 남은 돈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이 정도가 됐는데, 잘 가다가 또 한 번 이제 테스라는 종목을 만나서 테스에서 물타기를 말고 그냥 다음날 원칙대로 그냥 손절을 했으면 손실을 안 입고 그냥 쭉 갔을 텐데, 제가 그거를 또 한 번 손절 안 하고 물을 탔어요. 물을 여기서 타니까 또 반등했을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으로 빠져나오긴 했는데, 빠져나오니까 지금 저도 누적 손익은 이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 274만 원이 제 주식시장에다 제가 반납을 한 거죠. 그동안의 수익금 다 날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큰 돈도 아니지만 그 돈을 다 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고 여기서 손절을 하고, 저는 이제 노가다를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됐어요. 독립을 하면서 그 제 사업체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꾸려 나가려면 주식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한 1년간 또 이렇게 쉬게 됐죠. 쉬게 되고 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겨울이 왔기 때문에, 이 노가다는 비수기가 겨울이니까 겨울에 30만 원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수급 매매에 감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했는데, 그때 샀던 게 이제 처음에 주성 엔지니어, 요거를 종배를 했었는데, 종배를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전 하락이 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또 실패를 했으니까 또 마음은 쓰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종배를 하고
이틀만, 그러니까 외국인만 들어온 게 아니고 기관도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이틀 동안 지켜보다가 세 번째 날에도 하라고 하면 손절을 하겠다.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죠. 30만 원 중에 5만 6천 원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거 5만 6천 원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쓰리지만 어쨌든 제가 매매를 한 거를 또 그 마음이 쓰리다고 해서 또 이거 복구하겠다고 또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엇박자 타지 않으려고 당일 매매도 종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제 매수를 했죠. 그래서 보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해서 팔고, 매수해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일별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때 종배해서 이때 팔고 또 팔고 종배해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익금이 생겼고, 그러고 나서 DIT는 제가 솔트룩스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사서 증거금 종목이라 제가 뭐 많이 살 수는 없었고, 그때 종배하고 그때 팔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냥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종배를 했는데 하루 지켜보고 또 안 가서 팔았는데 다음날 갔죠.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하루 더 지켜보면 좋았겠지만 지켜보느니 다른 종목을 매매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재룡전기도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뭐 딱히 뭐 비슷한 것 같고, 흥하해운 그때 사서 팔았나 봐요. 저도 뭐 이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고 매매해서 팔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오셈 네오셈 이때 사서 이때 팔았죠. 15일날 사고 16일날 팔고. 이거는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오셈 어디냐? 네오셈은 이때 샀나 봐요. 매매를 했었고, 제주 반도체 16일날 매를 하고 16일날 매매를 해서 시가에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한국전력은 제가 그날 수급 들어오는 종목 중에 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어서 매수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 저한테 주진 않고, 그래서 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일진전기 매수해서 매도하고, 일진전기도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고, KDCS는 제가 장중에 들어갔던 매매였던 것 같은데 그날 쉬는 날이었거든요. 이때 볼벤 하단에 이렇게 걸릴 때 사서 나머지, 그러니까 3분할로 생각을 하고, 아니, 요거는 신용으로 나눠서 사고 나중에 증거금으로 여기서 사겠다 뭐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날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슈팅이 나와서
제가 그때 밥 먹다가 요거 슈팅 나온 걸 보고 네,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뭐 이때 또 사서 이렇게 매도하고, 알루코는 이제 신용 종목이 뭐 몇 종목 없어서 요거 사봤는데, 이때 이제 골반 하단에 또 걸려서 샀는데 그냥 질질 흘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분할 매도하고 그냥 익절 처리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종가에 베팅을 했는데, 우선 뭐 제가 종배를 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원칙을 지키는 거는 보통 이때 사서 시가에 버리는 거. 이때 못 사면 단일가에 사서 시가에 익절하거나 원하는 목표가 왔으면 정리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때 사서 이때 팔면은 제가 뭐 일하는 거에 지장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전략은 이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뭐 평일에 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 없을 때는 또 장중에 그러니까 볼펜 하단,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하단에 사거나, 하단에 안 걸리면 중심선에 걸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중심선에서 한번 사보고, 이런 전략도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 매매랑 볼벤이랑 뭐 RSI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정하기 어려우시면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이때 한번 사보겠다. 샀는데 가더라. 그러면 그 종목을 토대로 다른 종목에도 응용해보고, 어떤 종목은 뭐 하단에 걸렸는데 지수 때문에 빠지더라. 그럼 빠지면 사겠다. 안 빠지, 아니면 손절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시가에 만약에 뭐 빠지거나 더 이상 갈 것 같지 않으면 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 않고 그냥 손절을 하거나 익절 처리하는 방법으로 어,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법이 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수익이 내면 정답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누가 뭐 너는 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틀렸어,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거 있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수가 빠져서 나는 손절했다. 그리고 지수가 오를 때 같이 뭐 돌파를 했다. 뭐 이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급 믿고 먼저 조금 사보고, 또 분할 매수로 뭐 10분할을 하든 3분할을 하든 그건 이제 본인 투자금에 맞춰서 해보는 거고, 저는 3분할이 가장 괜찮은 것 같고, 3분할을 수급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음봉 나올 때뭐 분할로 들어가 보겠다. 그러니까 일봉을 보고 종배에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 보던가,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셔도 되고, 다음날 뭐 윗꼬리에서 매도를 전부 다 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종배에 비중을 실어서 들어갔다가 어, 시가에 뭐 갭이 안 뜨거나 하면 바로 익절 처리한다든가. 왜냐하면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뭐 비중 축소해 놓고 좀 더 지켜보겠다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 계좌를 오픈해 드렸고요. 이 계좌가 뭐 계속 수익이 날지 또 저번처럼 또 실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또 다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요. 뭐 지켜보시다가 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장중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중 매매는 제가 평일에 쉬게 되면 하는 거고, 못하게 되면 일주일치 그 매매한 것을 토대로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계속 오픈해 달라고 하시면 계좌 오픈해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더 이상 계좌 오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 또 수익 난 것만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뭐 계좌 오픈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오픈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계좌를 열어 달라고 하면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열어서 어 뭐 수익 난 것만 오픈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